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강력하게 상승이 있은 이후에 지금 조정하면서 이제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면서 8,000달러 위는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추세가 이제 8,000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사토시가가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개수가 살짝 약간은 늘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추세가 사실은 8,000달러가 깨지냐 안 깨지냐,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장세, 다음 주 장세에 아마 그게 메인 키포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윌리 우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는 녹색 박스권이 있죠, 밑에 부분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녹색 박스권 안으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는 그 채굴자들 있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마지 노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 노선이 마이너스 경계선과 수익선에 바로 그 경계선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었다.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수면 위로, 지금 마지노선 위로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달 정도가 비트코인 채굴자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를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중국에서 이제 CBDC, DCEP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거론되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의 이 준비가 다 끝났다, CBDC 발행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여러 기자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CBDC가 나오면 미국에서는 리브라에 관해서 청문회에서 뭐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페이스북 구독자들이, 그 참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하는 거에 관해서 극구 저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막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CBDC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는 이게 시대의 화두가 되고, 결국엔 암호화폐가, 저는 제도권 승인에 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 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원년이 되는 게 아마 2020년 상반기 안에, 6월달 안에는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 자금 세탁 방지법인가? 그거를 통해서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건 비트코인 캐시인데,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은 사실은 그 하락 채널이 있을 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는 수익을 내고 탈출했다. 왜냐면 지금 고점에 있을 때 31만 원대인가?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그때 정도, 그러니까 사토시가로 따졌을 때는 0.033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때가 매물대가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단타성 투기꾼들은, 그 투자자들은 좀 많이 빠져나왔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 달러에 관한 거는 지금 보면 CFTC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5월 19일 날 그때가 달러 포지션이 롱으로 베팅한 게 가장 컸고, 지금 2019년 연말 11월달, 12월달을 지나면서는 숏 포지션으로 되게 많이 헤지펀드들이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달러 강세가 설상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단기적인 거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인덱스 지표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알트코인에 관해서 한 가지 또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8,000달러 위에서 횡보하거나 약반등 시에는 알트코인이 우상향한다. 이거는 거의 공식이에요. 이 바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500달러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럼 알트코인이 사토시가가 엄청 까진다. 그러나 원화나 달러 차트는 약반등을 한다. 자, 비트코인이 8,000달러대 지금 있다. 여기서 500불이나 1,000달러가 깨진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더 많이 까진다. 이 공식을 잘 대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추세는 8,000달러대에서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우상향 해준다면 엄청나게 좋은 건데, 글쎄 그건 지켜봐야 알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오스에 관해서 일단 말을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반등이 있고 약한 반등이 있고 또 조정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2월 달은 벗어나야 강한 반등세가 일어난다.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알트코인들이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차트들이 이더리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비슷하게 하락 추세선은 일단 사토시가로 돌파를 했는데, 글쎄요, 이번 달 말은 한번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BCH,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본인은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BSV에 관해서는 사토시가 소폭 상승 이후에 급락 가능성에 관해서 이 사람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사토시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에 대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가는 사람이 좀 꽤 있다, 이런 거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8,250달러를 돌파를 여기서 강력하게 못한다면 아직도 하락 채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상승 반전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소폭의 알트코인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8,250달러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서 이제 어떻게 진전이 될지, 그거에 관해서 이제 기축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점선의 표시가 대각선 하향곡선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다는 거를 명심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거 긴급 뉴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푸에르토리코에서 지금 지진이 6.0이 발생을 했다. 이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죠. 5.4인가 나왔었고, 멕시코 화산이 분화됐다. 그래서 불의 고리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메인 뉴스에 이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는데, 향후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걸쳐서는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지 않을까. 부동산이나 식량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파이어가 그 호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5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아직까지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에이 설마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의 견해의 차이가 되게 틀리기 때문에, 어쨌건 제가 봤을 때 5년에서 10년 안에 하여튼 지구 대재앙 이런 것까지 말하면 좀 애매모호하지만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서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그런 사이트를 소개를 드렸었고, 그 백그라운드 되는 어떤 그 거대 세력, 그런 기업에 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들 보시고, 여기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렸을 때 얘네도 마찬가지로 25위권 정도에 되는 코인들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해요. 저는 25위권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은 되게 안전한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5,000개나 되는 코인들이 지금 등록이 돼 있어. 자, 5,000개나 되는 코인들 중에 실제로 현존하는 기업하고 커넥션 관계,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그 코인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코인들이 탄생을 했을까요? 25위라고 말은 했지만 100위권 이내는 살아나갈 수도 있겠죠. 50위권이나. 근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역사가 짧은 코인들이나 신생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하는데 좀 위험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자, 등급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S부터 A, B, C까지 있었는데 일렉트로니엄하고 에어스밥하고 팍소스 스탠다드는 등급이 올라갔어요. B에서 A로, F에서 C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코인사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사람도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8,000불대를 되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코인 가격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8,000달러 위까지 반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8,000달러는 지원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황소가 201선과 하강 채널 추세선을 통해 가격을 8,30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거래자들은 8,600달러를 목표로 하고 9,200달러와 9,500달러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거는 8,000달러를 지지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현재 가격 조치가 목표가가 9,5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황소를 선호하지만
분리시장을 선호하지만 항상 가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0일선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내림차순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채널 추세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내림차순 채널을 지원을 하면 6,400달러에서 5,800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라고 이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지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차트에서 말씀드린 거는 8,250달러를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며칠 사이에 8,250달러를 강력하게 넘어간다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보니까 8,060달러? 이 언저리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하면 알트코인은 호재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8,000달러가 깨지면 동시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장세에 이제 돌입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거는 새로운 데이터가 지금 비트코인과 금에 관해서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 데이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금 가격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커플링 장세다. 안전자산이니까. 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동시에 오른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틀린 방향으로 갔어. 자, 녹색선, 제일 가장 크게 위에 있는 파동이 제일 큰 비트코인 선과 가운데 이제 오렌지 색깔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골드, 그리고 밑에 파란색 선, 회색같이 생긴 이 선은 원유. 근데 지금 보면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죠? 이 사람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취급을 받기에는 좀 이르다. 시장에 조작질하는 세력들이 워낙 많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사람은. 자, 이거는 새로운 CME 비트코인 옵션에 관해서 이게 이상징후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 JP모건이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JP모건은 지난주 선물 활동의 상승세를 비트코인과 USD 성과와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7,300달러에서 8,400달러를 초과하는 지역 최고점까지 15% 상승한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유통되는 이론은 또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성과로 귀착된다. 그리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회사의 참여를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이 2020년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또 여기 내용은 나오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14,000달러? 14,000달러 까지만 올라가 줘도 저는 그냥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올해 한 해도 2020년에도 어느 정도 이득분을 만약에 나중에 봤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익률을 추구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발전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하드웨어적인 거, 스마트 공장에 관해서, 뭐 기후에 관해서, 아니면 뭐 전기차에 관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군사시설에 관해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과 어떤 빅데이터가 득세를 하면 거기서 우리 인류가 차지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실된다. 그런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시간의 비례해서, 시간의 경과와 비례해서 결국엔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다. 배달의 민족이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되게 많이 추구한다.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버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시간까지는 사람이 여기 중간에 껴가지고 배달을 하겠지.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면 이 일자리도 사라진다. 여기 보면은 기자 같은 경우도 초반에 그 뉴스를 취재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존재하겠지.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기사를 편집하고 써서 전 세계적으로 전달해주는 여러 기자들이 있죠. 근데 팩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장 몇 개만 인공지능이 바뀌면 사실 기자도 필요가 없어. 창조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사실 기자도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의사도 마찬가지야. 혈압이 올라간다, 혈액이 뭐 어떻게 된다,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된다, 뇌질환이 어떻게 된다, 뼈 골밀도가 어떻게 된다. 그것에 따라서 1이라는 어떤 그 증상이 있으면 거기다가 1이라는 대입을 공식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2라는 결론을 도출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의사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야. 근데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의 공식화돼서 모듈화가 일단 돼 있는 거야. 의사가 하는 일도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거에 관해서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람 인체라는 게 거의 이 공식에서
진짜 희귀병 빼고는 거의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그 의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 자,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 일자리 예전 같지 않아. 지금 본인이 이제 사무실 오피스 내가지고 일거리 따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아. 점점 일거리 줄어들어. 그런 사람들이 이민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뭐 이민 법무사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새롭게 공부해가지고 하려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어쨌건 지금 이 상태도 포화 상태야.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뭐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 누가 뭐 성폭행을 했어. 누가 뭐 폭행을 당했어. 1+1 법에 대입을 해서 그 공식에서 결론을 도출해. 그럼 이것도 정해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다 마찬가지야. 하다못해 우리가 쉽게 제조직, 공장에서 일하는 여러 뭐 현대자동차, 뭐 현기아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장 막 이런데,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더더욱이나 여기는 스마트 공장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인공지능이 득세하고 로봇가 득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점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속적으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창조적인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극구 뭐 유튜버라는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분을 백종원 대표님인데 이분을 제가 일적인 관계로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이분이 키가 약간 작으세요. 약간 작고 몸도 약간 저보다는 이제 체격이 좀 작으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봐왔지만 어떤 게 있냐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약간 플렉시블한 경향이 있어. 되게 유연하게 사고하는 편이에요. 자, 전 세계 각국 나라에 가서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를 이 사람이 습득했기 때문에 그럴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면이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내 자산이 가진 현금 통장에 있는 뭐 30억, 뭐 100억 이런 뭐 집을 뭐 어디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정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직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은행원이다, 내가 뭐 어디 판사다, 검사다, 어디 고위직에 뭐 임원으로 있다. 그게 영속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플렉시블한 면으로 이제 전 세상을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종원 대표같이. 이 사람이 뭐 운이 있어서 지금 뭐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설명할 때도 A라는 음식이 있고 B라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교묘하게 잘 섞어가지고 거기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메뉴를 개발하는데 되게 탁월한 천재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뭐 가서 먹어보고 많은 것들을 접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그걸 또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시세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돌파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기뻐하시고, 뭐 투자하신 거에 관해서 이제 재미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왜 내가 여기 투자를 하나, 그리고 이게 플랫폼 경제하고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카카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하시면서 결론을 도출 안 하시면 저는 이 시장에서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드릴게요. 뭐 제가 능력이 탁월한 어떤 그 방송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